25학년도 수학능력시험 대비 사회문화 핵심 분석에서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 해설 총평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주제별 학습할 내용을 확인하고 각 주제별 유의할 점들을 확인하면서 문제를 총평으로 한번 다뤄봅시다. 1번 문제는 지금 이 플랫폼이 지난 24학년도 수학능력시험 플랫폼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이제 거의 비슷한 주제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는 기출문제가 어떤 것들이 나왔는지, 특히 수능에서 어떤 것들이 나왔는지를 보고 차근차근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랬을 때 1번 문제는 항상 사회문화 현상의 의미와 특성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문화 현상이 무엇인지, 자연현상이 무엇인지, 사회문화 현상의 특성은 무엇인지, 자연현상의 특성은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잘 알아두어야 한다는 것. 2번 문제는 사회문화 현상의 탐구 절차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이제 오른쪽에도 해설을 다 해놨지만은 이것처럼 이러한 내용들, 유의점들을 어떤 것들을 유의해야 되는지, 모집단이 뭔지, 표본집단이 뭔지 이런 부분들, 기본적인 개념들을 다 알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러한 내용, 어떤 내용을 공부해야 될지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마지막 5번 선지 같은 경우 수용과 기각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수용되건 기각되건 가설 검증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칫 이게 가설 검증을 하지 않았다라는 문구가 나오는 경우에 대해서 착각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렇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빈곤에 대한 3번 문제, 절대적 빈곤이 뭔지, 상대적 빈곤이 뭔지, 그 절대적 빈곤은 어떤 기준을,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이런 부분, 특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명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회변동의 의미와 요인에 대해서 사회변동에서 진화론, 순환론 각각 특징 잘 알아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큰 문제 없이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 자료 수집 방법에 대해서는 각각의 자료 수집 방법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한계점은 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해 두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오른쪽에 나와 있는 자료처럼 이러한 경제성, 조작화 정도, 개량화 가능성, 주관 개입 가능성 이런 특성들까지 같이 공부해 둘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사회문화 현상을 보는 다양한 관점에 대해서 기능론, 갈등론, 상징적 상호작용론의 특징과 한계에 대한 설명들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일탈행동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차별교제이론과 딜켐의 아노미론, 머튼의 아노미론, 낙인이론 이러한 부분이 어떤 특징들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또 공통점 뭔지, 차이점 뭔지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 사회집단과 사회조직에 대해서는 복잡하게 나올 때는 굉장히 복잡하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선지처럼 2차 집단, 자발적 교사체, 역할에 대한 보상 이렇게 나왔을 때 이런 부분에 주의가 반드시 또 이루어져야 되죠. 유의할 점 꼭 명심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사회에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공동사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6가지 반드시 잘 기억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사회적 소수자에 대해서는 대체로 지금 독해 문제로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독해 연습을 조금 할 필요가 있다는 것. 정답률이 의외로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사회 계층 구조, 사회 이동에 대해서 일단 오른쪽에 있는 표처럼 이런 표를 만드는 작업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이 문제를 푸는데 이상이 없다. 그리고 나서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폐쇄적 계층 구조가 뭔지, 개방적 계층 구조가 뭔지, 피라미드 행위 뭔지 이런 것들. 주류 문화와 하위 문화에 대해서 각각의 어떤 특징, 그 다음에 개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기억해 둘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사회운동과 사회변동 개념과 특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기억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문화를 바라보는 관점과 문화의 태도에 대해서
세 가지가 있죠. 자문화중심주의, 문화사대주의, 문화상대주의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의 특징, 의미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할 수 있도록 하고 오늘 이번 시험에서 한 가지 더 추가된 것이 가치상대주의입니다. 가치상대주의라고 하는 게 뭔지를 아마 학교에서는 그렇게 깊이 있게 공부를 안 했을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가치상대주의는 문화상대주의와 다른 개념입니다. 모든 가치가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동등한 서열을 가지며 동등한 서열이니까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화상대주의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입장인지 아닌지 이런 부분에서 따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편적 가치를 인정하느냐 아니냐를 또 다른 문제로 여긴다는 것. 문화의 의미와 속성, 넓은 의미, 좁은 의미 이런 부분들 우리가 구분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문화의 속성 5가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사회복지와 복지 제도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이 구분을 먼저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이 표를 만들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죠? 문제지 여백에다 만들지 아니면 이렇게 여기에다 만들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하나 차근차근 계산해 볼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 그 다음 문화의 변동. 문화의 변동, 발명, 발견, 자극 전파 이런 것들이 있죠. 그렇죠? 그랬을 때 직접 전파, 간접 전파 이런 것들, 문화융합, 문화병존, 문화동화 이런 것들이 각각 의미, 특징 이런 것들 잘 기억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 관료제와 탈관료제에 대해서도 계속 지금 시험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료제의 특징, 탈관료제의 특징, 한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기억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거죠. 개인과 사회, 이 내용이 사회 실질에 해당되는 내용인지 사회 명목론에 해당되는 내용인지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특징들을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정보화 사회, 산업사회와 정보화 사회를 비교하는 그런 문제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내용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문제는 이제 이런 것들이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조건을 우리가 잘 유심히 살펴봐야 한다라는 것. 각각 특징을 기억하면 크게 어려운 건 없는데 조건이 헷갈리게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마지막 문제로 이제 저출산 고령화 다문화적 변화에서 표 분석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표 분석 문제에서 이런 표를 먼저 만들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러한 자료를 가지고 이것하고 비슷한 자료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문제에서는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표처럼 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문제를 풀어나가면 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지금 오늘 본 이 문제는 실제로 총평이긴 하지만 오른쪽에 보면 해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총평을 보더라도 크게 어려운 점은 없으리라 생각되는데 각 문항에 대한 해설을 차근차근 다음 기회에 탑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